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일본,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 오후 2시쯤부터는 한중일 세 나라 순방을 결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연설을, 바이든 부통령의 연설을 저희 YTN이 단독 생중계해 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 연설 미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부 최명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연설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주목하는 연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들 담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할 거라고 봅니다. 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동북아 국가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것을 말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러면서도 그 한미 동맹의 중요성, 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것 같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이제 방공식별구역 그런 선포에 따라서 동북아에 이런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기여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기저에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어떻게든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의 연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일 예민한 것이 방공식별구역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까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정책의 구체성까지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큰 범주 내에서 동북아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그런 목표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장이 바이든 부통령이 연설할 연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군요. 가득 메운 것 같죠. 벌써 밤 2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박 대통령과의 오찬이 조금 몇 분 정도 수년이 돼서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5분 정도가 수년된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보다 조금 더 넘겨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연세대학교에서 연설하는 건가요? 네, 지금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미국 측에서 직접 연세대를 지정을 했다, 그런 말이 있고요. 우리 매체도 YTN이 단독 중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연설하겠다. 그리고 매체는 YTN이 단독 중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우리 측에 직접 전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 오갔는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한미동맹 60주년 심화 발전 희망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기능을 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북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주 지금 반가운 얼굴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낮입니다. 오늘 낮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인들이 지난 60년 동안 이뤄낸 업적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지난 시간 걸어온 여정만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도 함께 많은 것을 계획하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아마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끝나면 곧바로 연세대학교로 이동해서 아마 지금 이동 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선으로 봤을 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5분쯤 뒤면은 연세대학교에서, 앞서 보여드린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연설을 한 30분 정도 한다고요? 네, 지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동북아 세 나라를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에 제일 먼저 갔었고요. 예. 그리고 중국 갔다가 우리나라에 온 것인데, 자 그러면 바이든 부통령 연설 듣기 전에 중국과 일본 일정을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 잠시 뒤에 이인경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명신 기자도 오늘 방공 식별구역이 최대 현안인데 지금 한중일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부통령이 어느 수위로 언급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우리의 이제 관심은 방공 식별구역 쪽으로 굉장히 좁혀졌고 집중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바이든 부통령 그 순방 전에 방공 식별구역에 대해서 중국 측에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막상 일본에 가서는 일본 측에서는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중국 측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성명을 할 거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 만났지만 5시간이 넘는 그 회의를 하면서도 정작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지금 오전에 이제 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만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오갔느냐는 좀 더 뚜껑을 열어보고 그다음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인경 앵커가 이번 주에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동북아 삼국 순방 그 일지들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인경 앵커 나오십시오. 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포스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옆에 있는 관록 있는 정치인, 바로 조 바이든 부통령인데요. 1972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한 바이든 부통령은 정치적 연륜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혔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물급 정치인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교통인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확대 선포로 긴장이 고조된 동북아를 방문을 했는데요. 첫 방문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와의 1시간 반 동안의 회담에서 중국 방공 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미일 동맹을 통해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cornerstone of stability and security in East Asia, and we are fully committed to our announced strategy of rebalancing as well in the Pacific. 하지만 당초 일본 측이 원했던 중국 방공 식별구역 철회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엔 중국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5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방공 식별구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언론들은 이 문제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성택 실각과 북한 핵 문제 등 최근 북한 사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3국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과 우리 방공 식별구역 등 안보 문제를 협의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회담 후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방공 식별구역 확장안을 발표합니다. 방공 식별구역을 둘러싼 동북아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이인경 앵커 고맙습니다. 1942년생이니까요. 71세고 주로 그 의회에서 경력도 다 외교통, 그야말로 외교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중일 삼국 방문을 하면서 외교통이라는 그러한 그 수완을 참 잘 발휘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에 가서는 그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또 공고히 하면서 미일 동맹을 재확인했고요. 중국에 가서는 그 부분을 크게 타치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핵 문제, 북한의 변동, 정치 변동, 이 문제가 더 우선 이제가 아닌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난 일은 없습니다만은 일본에 약속해 준 것만 해도 바이든 부통령은 그런 같이 그 공동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만 해도 일본에게는 충분한 외교적 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고요. 이제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과연 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떠한 대화를 뭐 나눴는지 좀 더 공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방공 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뭐 이제 마라도 홍도를 포함한 그걸 하겠다라고 정부 지금 의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 이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번에 맞춤형 외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꼭 방공식별구역에 우리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중립으로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냥 그렇게 하면 여기서 중국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뭐 그런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측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정확하게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런 범주에서 아마 이 바이든 부통령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든 부통령이 그 전에 아내가 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아들들이 어린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의사당에서 집까지 열차로 통근을 했었다. 그런 그 젊은 시절이죠. 그런 미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한국에는 이번에 처음 오는 건가요? 두 번째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문입니까? 예, DMZ도 이미 한번 방문을 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DMZ를 간다면서요? 네, 내일 그 오전에 전쟁 기념관에서 헌화를 하고 예. DMZ도 이어서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에 갔을 때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시진핑 만나서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서로 언론들이 지금 엇갈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를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확대 회담까지 하는 동안에 이 얘기를 저는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했을 거예요. 했는데 시도 안 먹힌다는 걸 갖다가 느꼈을 것 같고요. 시진핑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니까 거론하지 말아달라라는 정도의 강경 자세로 아마 시진핑이 대꾸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화제를 돌려서 네. 북한은 핵 문제 이런 것이 더 급한 거 아니냐. 예. 이 문제는 뭐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의 앞바다니까 그냥 내버려 둬달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영공 문제가 아니고 방공식별구역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오히려 생각구 문제가 지금 중국이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이 문제는 절대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요. 바이든 부통령은 거론은 저는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뭐 천마디에 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네, 관련해서 그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에 있을 때요. 그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었는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변국가의 협의나 국제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취해졌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미국에서 미국의 입장이 선회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라브리아 백악관이 또 그 브리핑에서 또 밝혔죠. 그 미국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걸 미리 차단했다는 그런 대목이 읽혀질 수 있는데요. 네. 과연 미국의 의도,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과 겹쳐서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은 내심 요즘 미일 동맹이 공고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부에선 좀 실망 그리고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박철원 도쿄특파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특파원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은 좀 실망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센카쿠 중국명 랴오이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한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자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과 아베 총리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중국의 조치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의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일본의 대응 방식에 온도차가 어느 정도 감지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철회 요구는 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의 헤이글 국방장관이 최대의 우려는 일방적으로 이뤄진 일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일본은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결정과 운영의 안전성만을 문제시할 뿐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기류까지 보이는 데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대하오이다오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미국처럼 유화적인 자세를 보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요구했던 위기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협의 제안이 있어도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셈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네, 일본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중국 방문에서는 어쨌건 이렇게 아주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고요.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좀 걸려 있고, 게다가 첫날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에서는 미국 어린이들은 체제에 도전을 하면 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지 분위기가, 중국 내 분위기는 좀 싸늘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번엔 중국 특파원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베이징 특파원 서봉국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중국 방문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들, 평가들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도 방공구역 문제를 중일 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 소개된 대로 미국 언론과 당국자들은 바이든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동북아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방공구역 설치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공구역이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일 간의 문제라는 인식도 밝혔습니다. 또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방공구역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강경파는 이와 관련해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조 해군 소장은 일본이 자국 민항기의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말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 일본이 중국 방공구역의 법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첫날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현지에서 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에 미국 대사관에 들렀다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미국에 가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운을 뗀 뒤에 혁신은 오직 도전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앵커가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 어린이들은 기존 체제에 도전할 경우 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는 미국 부통령이 중국 학생들에게 공산당 일당 독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중국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바이든의 발언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결례에 해당한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맞춤형 외교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중국에서는 좀 삐걱거리는 것 같고요. 중국의 네. 아까 방공구역에 대한 반응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빠져라. 이 문제는 중국과 우리와 일본 간의 문제다. 뭐 그런 반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에 가서는 방공구역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일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줬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맞춤형 외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방공구역 그 문제는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센카쿠에 대한 그런 군함 순시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은 예.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그리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를 꺼냈든 안 꺼냈든 간에 네. 이것을 방중 의제에 시진핑과 그야말로 줄다리기를 할 만한 문제는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래도 미군 전투기 훈련장이 있고 그래서 미군 군용기들이 매일 출격하고 미국도 나름대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의 변화를 보면은 예. 현재 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그 자체는 예. 오늘 내일 어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중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 로드맵 선상에 있는 행위입니다. 예. 이게 벼랑간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1968년도에
뭡니까 동진아해, 남진아 해저에 유엔국동 경제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니 엄청난 석유, 천연가스 묻혀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해남도에 우리 신혼여행들 많이 가는 중국 따뜻한 곳 있지 않습니까? 해남도, 하이난섬이라는 하이난도. 거기에서 남사제도까지가 거리가 960km예요. 예. 근데 가운데 있는 서사제도 그걸 베트남이 갖고 있던 걸 뺏었거든요. 그게 1974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88년에 남사제도 점령했고 92년에 해양법, 그건 중국 나름의 해양법을 발표해서 동진아해, 남진아해는 중국 바다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나 항공기가 들어오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이거는 중국이 앞으로 아시아 패권을 갖기 위한 그 로드맵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이것보다도 더한 이제 앞으로의 그 중국의 행동들이나 미국 견제 이 문제들이 진행 중에 있고 진행될 겁니다. 네. 자, 다시 연세대학교 현장 화면 있으면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연설이 당초 예정 시간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요. 자, 이 시각 연세대학교 모습입니다. 연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늦어진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네. 지금 예상보다 조금씩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더 계속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얘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통상으로 보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다. 원래 예정됐던 의제만 딱 얘기하면은 사실은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데. 그렇겠죠. 예. 뭔가 방공 식별구역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를 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미 간의 현안들,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의 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사실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은 시간은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한 5분 남짓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5분 정도면 이동하니까요. 끝나면 아마 곧바로 올 것 같은데 지금 청중들은 기다리고 있고요. 당초 예정 시각보다 연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잠깐 국내외 주요 뉴스들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연설이 시작되면 곧바로 다시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